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300억 회장님의 충격 선언.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 이 회장님이 자식들 집 앞에서 문전박대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냄새나요. 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첫마디였다. 김성훈이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뒤로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리는 넓은 전실이 보였다. 김만식이 걸치고 있는 빛바랜 국방색 점퍼와 무릎 나온 등산바지 위로 성훈의 시선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만식의 발치에 놓인 낡은 운동화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만식이 마른 입술을 떼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 며칠만 좀. 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안에서 아내 이수진이 무슨 일이냐며 나오려다 만식의 행색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성훈의 눈치를 살폈다. 성훈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아니, 수백억 자산가라면서요.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두고 이러고 오신 겁니까? 저희 지금 중요한 손님 와 계세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만식의 코앞에서 문이 닫혔다.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음이 차갑게 뒤따랐다. 만식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고쳐쥐었다. 봉지 안에서 식은 붕어빵 3개가 서로 부딪혔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만식의 주변이 어둠에 잠겼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급 아파트 복도의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다. 어디선가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났다. 만식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와는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향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띵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내렸다. 그들은 만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성훈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성훈과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만식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다시 센서 등이 꺼졌다. 만식은 천천히 비상구 계단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끌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로 습한 공기가 깔려 있었다. 만식이 반지하 창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불이 켜진 창문 틈으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새어나왔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녹슨 철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막내 성재가 문을 열었다. 늘어진 티셔츠 차림의 성재가 만식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이 밤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성재의 시선이 만식의 허름한 옷차림에 머물렀다. 만식은 아까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다고. 성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얼른 몸을 비켜 길을 텄다. 일단 들어오세요. 바깥 추워요. 방 안은 성인 2명이 눕기에도 비좁았다. 벽지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피어 있었다. 성재가 먹다 만 라면 냄비 옆을 황급히 치우고 이불을 깔았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더 끓여드릴까요? 만식이 고개를 저으며 아까 가져온 식은 붕어빵 봉지를 내밀었다. 성재는 군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붕어빵을 베어 무는 성재의 얼굴에 복잡한 그늘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2시.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성재는 만식에게 이불을 양보하고 벽에 기대 쪽잠을 자고 있었다. 만식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 구석에 거미줄을 응시했다. 만식의 품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였다. 만식이 성재가 깨지 않도록 입을 막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예, 김 대표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의 표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예정대로 전부 정리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만식이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벽에 기대자던 성재가 뒤척이며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만식은 어둠 속에서 아들의 등우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좁은 골목길이 소란스러웠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기사가 성재의 반지하 집 문을 두드렸다. 성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기사는 성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성재가 무슨 소리냐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만식이 걸어 나왔다. 어제 입었던 그 허름한 점퍼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어젯밤의 그 무기력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기사가 뒷문을 열고 공손히 대기했다. 만식이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성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골목길 시멘트 바닥에 고급 세단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뒷좌석에 앉은 만식이 성재를 내려다보았다. 성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로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서 있었다. 만식의 눈빛은 건조했지만 깊었다. 그는 성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성재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만식은 대답 대신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성재의 낡은 티셔츠 목 늘어난 부분에 잠시 머물렀다. 만식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풀었다. 좁은 골목길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만식이 앞좌석의 기사에게 턱짓을 했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성재에게 건넸다. 묵직한 봉투였다. 성재가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들었다. 성운이 있는 동네로는 가지 마라. 만식이 기사에게 짧게 지시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다. 검은색 세단이 엔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성재는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동네 노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재의 발치에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같은 시각 성운의 최고급 아파트 거실. 대형 TV 화면에서 아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던 성운이
리모컨을 찾으려다 멈칫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속보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다. 단독 김만식 회장, 전 재산사회환원 발표 경영 일선 퇴진. 성운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넓고 조용한 거실의 정적을 깼다. 화면 속 자료 화면으로 어제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그 허름한 점퍼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성우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베란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거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새 마음의 문에 자격이라는 도어록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